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이에요. 아무래도 오늘부터 이제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시는 그 발걸음 이렇게 안전하게 사고 없이 무사하게 잘 다녀오시고요. 또 고향에 가서는 가족과 또 친척들과 함께 오붓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새, 노을, 새.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전세, 월세, 뭐 세방 뭐 이런 얘기할 때 주로 쓰죠. 한동안 이 전세 사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그 피해자들도 엄청 많았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피해 보지 않고 계약 이런 거 하실 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이 글자의 그 자원 설명을 드리자면 세를 놓는다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그 세입자의 이제 그런 보증금이라든지 돈을 이제 받는 거고, 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주인에게 또 돈을 어느 정도를 이렇게 서로 약속된 그런 금액을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런 계약 기간 동안에.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조개패 돈이 나온 거죠. 돈이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돈이라는 거는 뭐 확실한 거죠. 이거는.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새는 우리가 새를 놓는다 할 때 여기에 물론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도 되지만 새를 놓는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니까 이 글자는 우리가 인간새, 뭐 세대새 이런 얘기할 때 쓰잖아요. 그러니까 인간 그러면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새자가 여기에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그 새를 놓는다 할 때 새자가 만약에 형성문자로만 구성된다 이렇게 본다면 새자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해새자도 있고 뭐 새자가 얼마나 많아요. 그죠?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 새자가 나온 거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새자가 나온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 놓을 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놓는 거고, 그다음에 돈이 오가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새 놓을 새에 조개패가 부수가 되는 거고, 또한 여기에는 조개패라는 거는 돈이니까 세입자하고 그 주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신뢰, 믿음의 증표로 이제 이 돈을 이제 갖고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그 돈이 나온 거고요. 뭐 어렵진 않고 우리 귀에 익숙한 한자인데 이 글자가 또 2급이다 보니까 그냥 또 지나가게 뭐해서 제가 이게 준비한 거랍니다. 그럼 또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. 여기 보면은 빛날요. 이 빛날요 그럴 때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을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자전에 보면은 이거랑 동자 같은 뜻을 갖고 있는 한자가 이 빛날요가 있어요. 이것도 이미 했어요. 이것도 빛날요. 동자다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앞에 있는 거는 해일이고 여기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 이 글자는 빛광자예요. 그 차이예요. 똑같이 물론 해도 빛이 있고 여기도 빛광자가 나와 있는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보통 요일, 금요일, 화요일, 수요일 할 때 이 글자를 쓴다면 이 글자는 이제 이름자에 이제 주로 이제 쓰인다. 이제 이렇고 또 다른 뭐 한자를 말하자면 요덕 이 글자에다가 덕, 큰 덕자 쓰면은 덕을 빛나게 한다. 뭐 이런 정도지 그 한자의 어떤 단어도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없고 이름자에 이제 쓰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,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 빛날요는 해일이 부수인데 이걸 딱 보면은 부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게 선뜻 대답이 안 나와요. 왜냐하면 이거는 부수가 깃우예요. 깃우. 그러면 빛광자 같은 경우는 부수가 여기 사람인 발이기 때문에 전체에 빛난다고 해서 빛광이 부수가 될 수는 없어요. 빛광 하나 놓고 보면 그거는 밑에 있는 사람인 발이 부수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부수가 될 수 없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뒤에 있는 똑같이 나와 있는 이 글자는 원래는 꽝깃 적자예요. 그래서 만약에 해일이 빠지고 여기도 빛광자 빠진 다음에 만약에 물수가 들어간다.
그러면은 시슬탁, 세탁할 때 시슬탁이 되고, 그 다음에 발족변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뛸약 이렇게 나오듯이 꽝깃적 했을 때, 그러니까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꽝, 깃, 적 할 때 여기에 적, 기역 받침이 나오잖아요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뛸약에도 기역 받침이 나오고, 또 좀 전에 그 시슬탁 했잖아요. 그죠? 탁 할 때 탁 기역 받침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음을 빌려준 역할이지만 여기에서는 형성 문자로 볼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받침이 없으니까.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, 이 깃우가 부수인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가 이게 그 깃털 끝에 기름샘이 있어서 물이 이게 스며들질 않잖아요. 만약에 제가 이 옷을 입은 상태로 물에 풍덩 빠지면 흠뻑 다 젖잖아요, 이 옷이. 그런데 이 새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강이라든지 또 무슨 하여튼 강변, 뭐 냇가 이런 데 보면은 오리들이 이렇게 막 거닐다가 이게 헤엄치다가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나오고 쏙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딱 나올 때 보면은 이제 물 밖으로 이렇게 고개를 딱 내밀면은 물이 묻었던 것이 물방울이 또르륵 굴러서 떨어져요. 스미지를 않아요. 그죠? 그러면은 햇빛이 그 물방울을 이제 비쳤을 때, 반사됐을 때 그 물빛이 아주 바짝바짝 빛나요.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새가 물속에 이제 자맥질이라고 그러잖아요.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 나와서 물방울이 햇빛에 반사돼서 빛난다. 그럼 어디에? 새 날개, 새 깃털 위에 물방울이 이렇게 빛난다. 그래서 빛광자가 나온 거고, 해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이 반사된 거, 햇빛이 그 물방울, 깃털 위에 이렇게 묻은 그 물방울이 반사돼서 그것이 빛난다. 이런 뜻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빛날요, 이거는 주로 이름자에 쓰이고, 이거는 요일, 금요일, 화요일, 수요일 이럴 때 요일에 이제 쓰인다. 그런데 자전에서는 이것과 이거는 동자다, 같은 자다.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. 뭐 이렇게 설명이 뭐 어렵거나 이런 건 별로 없고, 아, 이거는 이름자에 주로 쓰이는구나. 이게 기억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거는 갖은 자, 두이. 자, 갖은 자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2급에 있는 글자인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과연 갖은 자가 무엇이냐. 여기 지금 두이가 나왔어요. 우리가 한일 두이 할 때 두이 이렇게 쓰는데 여기 갖은 자라고 나왔는데, 갖은 자라 하면은 똑같은 두이, 이것도 두이고 이것도 두이인데 뜻은 같은데 둘이라는 뜻은 같아요. 그런데 갖은 자라는 건 뭐냐면 획이 더 많은 거. 지금 이건 두 획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획이 훨씬 많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획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. 예를 들면 뭐 10십이 있다. 그러면은 갖은 자 10십은 손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서 우리가 보통 이거는 줄습 그러는데 갖은 자 10십 이렇게 얘기해요. 이런 갖은 자를 쓸 때는 뭐냐면 보통 어떤 계약서를 쓸 때 문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쓰죠. 자, 그러면 갖은 자란 뜻 설명을 이제 해드렸어요.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는데,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, 이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어떻게 해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, 이 두이를 밖으로 빼서 틀려요. 이렇게. 의외로 이렇게 써서 틀려요. 이런 글자 없어요. 이제 이런 거는 왜 이런 실수를 하냐면, 우리가 호반무 그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. 호반무에서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어떤 습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것도 바깥으로 빼서 틀려요.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수담인데 뭐냐면 이거 이렇게 써서 여기까지 맞았어요. 자,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이걸 하나 더 그어서 틀려요. 이거는 그으면 안 돼요. 우리가 뭐 이룰성이라든지 이렇게 창과자가 나오는 글자들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글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이거는 주살익 이렇게 쓴 거는 창과, 엄연히 달라요. 하나는 주살익, 하나는 창과예요. 여기서는 주살익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. 그러면 여기 갖은 자 두이 할 때 이 글자는
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약서를 쓸 때라든지 이게 문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. 그럼 돈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. 계약서 이런 거 쓸 때. 그러니까 여기 조개패가 부수이고, 그 다음에 두이라는 거를 갖다가 여기 또 부연 설명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또 두이를 나타냈어요. 그렇다면 이 바깥에 있는 이 주살릭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. 자, 쉽게 말하면 주살릭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작살 같은 거예요.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의 무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적을 향해서 이제 뭐 활을 쏠 수도 있고 또 칼로 서로 싸울 수도 있고,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아주 원시적일 때는 돌덩이도 무기가 될 수 있어요. 그죠?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 어떤 병기, 그러니까 어떤 무기 이런 거를 묶음으로 이렇게 셀 때,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그 한 묶음 속에 만약에 10개를 만약에 묶어놨다, 이 주사를. 그러면 그거를 묶어놓고 또 묶어놓고 이랬을 때, 한마디로 무기라는 거는 지금도 왜 군대에서 이게 탄피 이런 것도 정확하게 탄화를 몇 개를 썼는지, 또 이런 총기를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게 엄청 철저하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건 병기 같은 경우, 이게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든가 할 때 이게 딱 이제 한 묶음에 만약에 10개씩 담아놨다. 그러면은 그거는 중요한 거잖아요. 무기라는 거는 장난감 이런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셀 때 정확하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권총을 이렇게 세 넣는데 하나를 쓱 빼놓고 상태에서 만약에 9자루가 있는데 10자루라고 기록하면 안 되잖아요.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진 자로, 우리가 문서가 중요한 문서 다룰 때 가진 자로 쓰듯이 이런 병기 같은 경우에도 숫자를 다룰 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가진 자 두이에 주살릭이 나왔다.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,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또 새로운 것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저랑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만나요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